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을 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 말이 연 날리기 할 때 연줄을 끊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그 말이 쓰이는 곳이 따로 있더군요. 주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단절할 때 가장 많이 쓰이고 그 다음으로 쓰이는 곳이 형제 자매 간이고 기타 다른 지인이나 친구들 간에도 종종 쓰이더군요. 자, 그렇다면 과연 부모와 연을 끊은 청년 및 중장년 자녀들, 그리고 그 부모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부모 자녀 끊긴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모와 인연을 끊은 자녀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그들은 처음엔 하나같이 말합니다. 그렇게 홀가분하고 편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들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되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이어서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라는 말이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오손도손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면서 울먹이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는 말은 부모와 연을 끊고 사니 당장은 마음이 편한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공허하고 사람 만나면서 자신감도 사라지고 뭘 해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라는 호소이죠. 그러면 저는 그 자녀에게 묻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부모님을 찾아뵙고 사죄드리고 관계를 회복하면 되지 뭔 걱정이냐 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 자녀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일전에도 부모와 한동안 연락을 끊고 살다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고개 숙이고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좋아라 하시면서 자기들도 그동안 고민 많이 했다며 앞으로는 잘해보자고 하시더군요. 앞으로 부모님이 저를 이해하고 잘 해주시겠다고 다짐도 하고 그러셨죠. 하지만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슬그머니 부모의 그 불통의 말과 행동들은 시작되는데 이번엔 전보다 더 심해져요. 아마도 내가 고개 숙이고 들어간 터라 어딘지 나를 만만히 생각해서 더욱 그런 거겠죠. 부모긴 해도 그런 심리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다시 이렇게 된 거죠.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이 말 속에는 어차피 또 그렇게 될 건데 아무리 부모라지만 이번에도 또 그런 식으로 부모에게 우습게 보이면서 자존심을 상하고 싶진 않다는 강한 저항 심리가 깔려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엔 자녀와 연락을 끊고 사는 부모의 얘기를 들어보죠. 이 부모의 얘기는 자녀의 얘기 방식과는 사뭇 차이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와 달리 자녀와 단절한 초반부터 홀가분하기는커녕 노심초사 걱정부터 했었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녀와 오손도손하면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자녀가 그랬던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부모 역시 그런 상태로는 뭔 일이 손에 잘 잡히지도 않고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게 없는 점은 자녀랑 마찬가지일 터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 자녀 간 단절의 후반부를 보면 자녀는 자존심 때문에 다시 부모에게 연락 못하고 부모 역시 부모로서의 권위의식 때문에 쉽사리 자녀에게 연락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역시 부모 자녀 모두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서로 연락 못하는 맥락은 같죠. 하지만 부모 자녀가 이런 단절의 시간을 겪으면서 느끼는 감정은 거의 같아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초반부이죠. 그러니까 초반부에 자녀가 홀가분한 감정을 느꼈던 것과는 정반대로 부모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단절의 상황들을 시종일관 걱정해온 것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녀와 단절하고 나서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부모의 끝없는 자식사랑의 아가페적 본능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부모 자녀 간에 겪는 이런 류의 갈등들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에 꼭 인연 끊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 서로 마찰을 겪으면서 서로 반목을 거듭하는 행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면서도 가장 빠른 해결책이 존재하는데요. 그 해결책은 바로 부모 자녀가 서로의 태생적 본능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자녀의 본능을 말씀드리면 자녀에게는 아주 중요한 생존의 본능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녀들은 어린 시절에는 물론이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 청년 및 중장년, 심지어는 노년이 되어서까지도 부모로부터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태어나면 서로 어미젖을 빨려고 새끼들끼리 열띤 경쟁을 하다가도 자라서 어른이 되면 부모 곁을 완전히 떠나 독립된 개체로 살아가죠. 하지만 사람은 다르죠. 어릴 적에 부모가 주는 사랑의 영양분을 먹어야 제대로 성장하는 면은 사람 역시 동물과 마찬가지이죠. 하지만 사람은 성인이 되고 죽을 때까지도 부모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사람과 동물을 확실히 구분하는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릴 땐 부모가 주는 육체적 사랑의 영양분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지만 이후에 어른이 되어서는 부모가 주는 정신적 영양분을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정신적 영양분을 주는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 계속 존재하는지를 자녀들은 수시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부모의 그 사랑의 마음이 식었으면 목숨이 위험해지니 그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녀의 생존 본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자녀들이 생존을 위해 부모의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려 드는 행동에 대해 한국의 부모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확인 안 시켜주죠. 여기서 바로 부모 자녀 갈등이 시작되는데요. 아니, 확인시켜주면 자식도 좋고 부모도 좋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텐데 대체 한국 부모들은 어째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족관계 교육의 부재와 더불어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유교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서양의 부모들은 틈만 나면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속삭여주죠. 우리 한국인들이 보기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보다 교육에서 앞선 그들은 바로 가족의 본능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자녀들의 본능을 아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부모가 자녀를 분명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녀가 묻지 않아도 그처럼 지속적으로 말함으로써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자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그리 못할 이유가 없죠. 더구나 서양 문화는 한국과 달리 사랑을 표현하는 게 미덕인 사회이니 자녀에게 그런 사랑의 말을 해주는 데 있어서 부모든 자녀든 그 누구도 어떠한 거부감도 느끼질 않죠. 반면에 한국 사회는 가족관계 교육도 미흡할 뿐더러 그 뿌리 깊은 유교 문화의 잔재는 한국 부모들로 하여금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남살스럽고 더구나 그것을 자기 자식한테 대놓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영 다 뜨겁고 적성에 맞질 않죠. 그러니 한국 부모들은 자식 사랑의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오로지 마음속으로만 간직한 채로 오히려 겉으로는 자녀에게 톡톡 쏘아붙이는 말들로 그 사랑이라는 남살스럽고 낯뜨거운 개념을 대신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을 확인받아 생존하려는 자녀의 본능과는 반대로 결코 그것을 겉으로 확인해주지 않으려는 부모의 답답한 행동이 맞부딪히면서 한국의 부모-자녀 갈등은 결국 형제자매 갈등으로까지 전염되고 온 가족이 평생토록 고통받는 비극이 끊임없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부모의 자녀 사랑의 그 깊은 아가페적 본능을 자녀들은 결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가슴 깊이 사랑한다 한들 자녀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에 대해 오해함으로써 서로 반목하거나 심지어 인연을 끊는 일까지도 발생한다면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부모-자녀 간의 사랑입니다. 지금 부모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자녀에게 사랑을 무한정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모가
죽어가는 자녀를 살리고 부모 역시 행복해지는 지름길 중에 지름길이죠.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가 지금 당장 이걸 이해 못해서 힘들지라도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라며, 부모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므로 행여 부모를 조금이라도 미워하지 말고 부모의 가슴 깊은 곳에 존재하는 그 크고도 넓은 아가페적 사랑의 진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라며, 그로 인해 이 땅의 모든 부모 자녀가 가슴속에 맺힌 천년소름의 눈물을 모두 닦아내고 언제나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인생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부모 자녀 끈긴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